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6.1의 대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지진이 있었죠. 대만에서 진도 7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TSMC에 피해가 있냐? TSMC는 애써 진화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 없다. 금방 복구가 될 거다.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영향 없을 겁니다 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게 나섰죠. 하지만 정말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어떤 생산량의 차질이 어느 정도 생길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관련된 여기에 어떤 조립 생산을 맡겨갖고 또 원청 납품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SK, 삼성, 마이크론은 2분기에 있던 메모리 단가 그 협상을 지금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TSMC 생산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르니까 2분기 메모리 가격을 밭대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파밭, 배추밭 가가지고 한 밭이 얼마 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과연 TSMC가 괜찮다 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을지 얼마만큼 생산 차질이 생길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2분기 메모리 밭대기 가격 협상을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대만에 있었던 7.4의 대지진이면 엄청난 강진입니다. 어디 뉴스들 보신 분들 있죠. 정말 무섭죠. 근데 어떻게 반도체 공장들은 생각보다 피해가 없을까요? 그것은 대만 동쪽에만 주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그걸 피해서 서쪽에 이렇게 지어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진에 관련된 캡처 자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유튜버 소박사 TV님의 그 기상 특보 같은 거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 채널에서 캡처해 왔습니다. 소박사 TV 저는 잘 저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가서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년 1월 초에 일본에서 규모 7.0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한번 노토반도에서 일어나갖고 거기가 완전 새만금 간척 사업하듯이 새로운 바다에서 육지가 융기돼서 땅이 새로 생기고 문제가 큰 지진이 그 당시 있었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그 노토반도 옆에 시카 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하냐? 그 당시 말이 좀 많았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있었던 이 지진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 태평양 여기 오세아니아 열도 끝에서부터 3월 말부터 바누아투에서 진도 6.7, 그 위에 사이판에서 며칠 뒤에 진도 6.2, 어제 대만에서 진도 7, 그 다음에 오늘 후쿠시마에서 진도 6. 하나가 거대한 판인데 워낙 크게 용트림 치면서 밀고 올라오니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저 밑에서부터 진도 6 이상의 큰 지진이 빠바바방 연속으로 지금 터져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진은 보통 조금씩 진도 측정하는 그것이 기준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걸 봤을 때 진도가 6 이상이면 강진입니다. 아주 큰 피해가 오죠. 어제같이 대만같이 완전 건물이 폭삭 막 흔들리고 옆에서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것은 진도 7인데요. 물론 그 대만 CCTV에 나온 막 건물이 흔들리고 그게 진도 7이 아닙니다. 진도 7은 그 땅 깊은 데서 생기고 그게 땅을 거쳐가지고 그 피해가 되는 지역까지 올 때는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진도 5나 4 정도로 약해진 게 그 정도예요, 사실은. 정말로 진도 7을 바로 앞에 어떤 그런 전달 막아주는 방패 없이 직격으로 맞았다 하면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 6이 강진이고요. 진도 7부터는 대지진이라고 하고요. 진도 8은 거대 지진이고요.
진도 9는 초거대 지진입니다. 진도가 이렇게 강도가 1씩 올라갈 때 피해는 얼마큼 커지는 걸까요? 몇 배씩? 31.6배인가씩 커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30배 정도라고 해보죠. 그러면 진도 6도 무시무시하고 겁나는데 진도 7은 도달하는 그의 파괴 에너지가 30배란 얘기입니다. 진도 8의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 30 곱하기 30, 900배의 위력에 900배의 에너지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뭡니까? 내진 설계, 인간의 어떤 기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진도 9의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진도 6에서 24,000배의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저번 바다에서 깊숙한 데서 일어났죠. 그 여파로 출렁출렁 오는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어제 대만의 지진하고 오늘 후쿠시마의 지진 외에 그 전날 4월 2일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후쿠시마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이와테현이라는 부근에서 역시 지진이, 이것도 역시 보통 지진이 아니죠. 규모 6.1의 지진이 나왔었습니다. 즉 4월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서 4월 2일, 3일, 4일, 3일 연장으로 진도 6 이상의 큰 지진이 빠바방 다 터진 겁니다. 연속으로.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3월 말부터 저 남태평양 부근에서 쭈쭈쭈 계속 또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거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며칠 뒤인 3월 17일, 3월 중순이죠. 그때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5.4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날 일어난 지진은 바로 그 이틀 전인 3월 15일에 똑같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진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한 번 더 일어난 거였죠. 3월 15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역시 진도 5.8에 거의 진도 6에 가까운 무서운 지진이 터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3월 15일 중순부터 거의 하루 이틀 3일 간격으로 쉬지 않고 지금 이 대지진을 일으켰던 태평양판, 환태평양 불의 고리,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 남쪽에 닿아 있는 이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고 2, 3, 진도 3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지금? 당시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렇게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염수 방류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도 긴급 조치를 내리고 일단 멈추고 이상이 없는가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하루 이틀 만에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칠 만에 다행히 큰 문제 없다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그냥 믿기가 찜찜하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도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난리가 났을 때도 항상 괜찮다, 문제없다, 방사능이 이 정도밖에 안 왔다, 안심시켰는데 그 이후로 10년에 걸쳐서 계속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 당시 다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백혈병, 아이들 백혈병 환자 급증했고 해당 지역에서 암 환자, 갑상선 암 환자 엄청나게 급증했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급증이었죠. 당시에 후쿠시마 농산물 먹어서 응원하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열심히들 응원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갑자기 백혈병, 갑상선암 걸려서 2년,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저승에서 응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국민들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3월 중순에 있었던 이걸로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냐. 일단 묻어놓고 괜찮다고 하는데 몇 년 뒤부터 슬슬 문제 생기면 그제 가서 야 갑자기 문제 생겼는데 그게 꼭 지진 때문인가 너 증명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오리발로 나온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충격받아서 방사능이 어디로 얼만큼 샜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원전 주변에 몇 킬로미터 반경에 쭉 전부 방사능 계측기를 다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캠핑 가면 난방 잘못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우리 예전에 못 살 때는 연탄가스였는데요. 구들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예전에 민간요법이 명태를 황태를 진하게 끓여갖고 다려 먹였어요. 근데 실제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흘러나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요새는 다 있죠. 텐트 안에 삐빅삐빅 소리 나가지고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지만 지금 위험하다 하고 깨워주는 거죠. 방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주변에 방사능 계측기를 360도 동서남북으로 막 100개씩 막 다 심어놔요. 그래서 전산실에서 딱 터져서 어디서 막 경보가 이제 화면에 뜨는 거죠. 삐빅삐빅해서 야 북동쪽으로 지금 막 갑자기 방사능 계측기들이 다 막 엄청나게 올라가네. 저쪽으로 지금 저기 방사능이 새고 있나 보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구청에 전화해서 그 지역 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난 문자가 가죠. 남동쪽으로 집을 버리고 다 탈출해서 어디로 와라. 어디 학교 초등학교로 다 피해라. 방사능 피해서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을 피해서 다 가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파괴되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지역으로 피신하라 해가지고 주민들을 엄청나게 그리 피신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방사능이 제일 많이 유출된 죽음의 계곡 쪽이었습니다. 그리 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피폭 수치를 쳐맞고 지금까지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지진이 보통 규모의 지진이 아닌 게 빵 덮치게 되면 계측기가 다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그때 저기는 방사능 수치가 안 오르네. 계측기들 보니까 저쪽 방위로 사람들을 피신시키면 되겠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계측기가 그쪽이 제일 충격을 받아서 다 고장나서 경보가 안 울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자, 이제 3월 중순부터 지금 4월 4일까지 거의 이 태평양판 지각, 불의 골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TSMC 반도체 공장, 일본의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도 중요하지만 원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지진 강도 6.0 이상의 강진이 3월 15일부터 지금 4월 4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끔 후쿠시마 원전 이런데 이상 없다라고 일본이 지금 안심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다시 1월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달에 그때 노토반도의 대지진, 어제 대만과 같은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그 주변에 시카 원전, 이게 모두 다 걱정거리였죠. 시카 원전은 당시에 활동 중인 원전이 아니고요. 핵 폐기물 저장해 놓은 휴화산처럼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영향으로서 그 보관하고 있던 핵 연료봉 이런 것들이 거기서 뭐 문제가 생겨서 방사선 유출은 안 되었는가, 그때도 잔뜩 긴장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 신경 쓸 수준 아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이상한 정황들이 당시 나왔었죠. 핵 연료봉을 계속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냉각을 하려면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력선 그쪽이 뭐 변압기나 이런 게 파손이 돼서 거기서 기름이 좀 바다로 흘러나와서 기름막이 유출됐다는 게 드러나죠. 처음에 찌그만하게 손바닥만한 게 기름막이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절대 냉각시설에 손상이 안 됐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가로 100m, 세로 30m의 거대한 기름막이 발견됩니다. 야, 변압시설에서 이 정도 기름이 셀 정도면 냉각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어디서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냐? 집요하게 파묻죠. 그래도 아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진 피해를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그쪽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밀린 게 드러납니다. 땅이 밀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몇 미터? 2미터가 아니라 200미터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 충격인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던 원전은 어땠을까요? 또 해일도, 애초 당국 발표는 쓰나미는 1.2m 이상 왔는데 보니까
그 3배인 3.6m 높이로 도달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85km에 걸쳐서 땅덩이가 솟아올라서 새로운 육지가 간척 싸움한 것처럼 그 지역이 넓게 나타났고요. 인근 해안에서는 지반이 땅이 높이가 4m나 올라오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일본 사람들도 걱정을 하죠. 야, 이거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때도 그때도 별일 아니라고 다 은폐했는데 이번에도 시카 원전도 뭐 은폐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총리 대답해 주세요. 지진 시설 괜찮았습니까? 사회자가 앞에서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하니까 기자들이 막 화가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전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유출되는데 지금 당국이 파악도 못하고 있거나 계측기 다 고장나서 아니면은 일부러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시다가 대답을 안 합니다. 보시죠. 그냥 나갔습니다. 묵묵히. 자,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에게 당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봐도 기시다는 입을 꾹 다물었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눈싸움만 하다가 황급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안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거짓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지역 CCTV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애초 발표와 다르게 원전도 심각한 피해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원전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 다 균열되고 침하되고 부서지고 또 쓰나미가 원전에는 쓰나미가 1.2m 정도로 낮게 왔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6m 최고 5.1m의 쓰나미가 원전 벽을 강타했습니다. 쓰나미라는 건 그냥 우리가 물보라가 오는 게 아니죠. 수직 높이가 3m, 5m면 저 수평으로 몇십 킬로 밖에서부터 이 밀려오는 물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방조벽이 그걸 막아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해도 전체 그 지역의 땅이 받는 충격이 건물에 전해지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어쨌든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은 있었냐 없었냐, 또 바닷물로 방사능이 섞여 나갔냐 안 나갔냐, 냉각수 같은 거. 일본 당국은 시카 원전에서 당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또 이런 게 드러났죠. 당시에 뭐냐, 방사선 양이 얼마나 나갔는지 귀신도 모른다. 왜? 후쿠시마 원전대처럼 주변에 있는 방사선 계측기가 삐빅삐빅 하면서 어디로 방사능이 얼마큼 빠져나왔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일부가 그때처럼 먹통이 되었다. 지진 때문에 경보기가 안 울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 이 정도입니다. 방사능 계측기 100여 개 중에 14개가 작동 불가했고요. 변압기에서는 무려 충격을 받아서 19,0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수가 상당히 많이 넘쳐나왔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큰 지진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면 아무리 그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부터 모든 안전장치를 인간의 힘으로 마련을 해놔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진이 오면 인간의 힘이 막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전을 설치를 해야 될까요? 최대한 과거 통계를 봐서 지진이 안 일어나는 안전한 땅덩이. 그런다고 일본이 자기 원전을 다른 나라에 지을 순 없죠. 일본 전체적으로, 대만도 그러고 위험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최대한 안전한 데를 찾아서 지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재수없게 안 일어나기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지어놓은 원전들인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제일 안전한 곳 찾아서 제일 튼튼하게 잘 지어놓는다고 해놓은 데인데 지금 보면은 금년 들어와서도 저렇게 사방에서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지진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는 원래 2010년대 말까지만 해도 주로 한 뭐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의 기조는 탈원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전 세계가 원전을 열심히 지으면서 그때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이쪽은 지진이 안 나는 안전한 데고 여기에서 정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여기에 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천재가 아닌 인재의 어떤 실수로 사고가 나서 원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아유 그거는 야 길 가다가 벼락 맞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겠더라. 다들 그렇게 해서 지어놨던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납니다. 예, 아주 안전하다 하고 좋아했는데 어쩌다 지혜롭게 그 일이 딱 2번 일어났죠. 지난 50년간. 뭐죠? 예. 서양에서는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고 동양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심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이거 진짜 안전하고 뭐 별일 없을 거다 짓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뭔 일이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터지면 정말 체르노빌 후쿠시마도 사실 운이 좋은 게 이 정도다. 이거보다 더 운이 없었으면 인류가 그냥 핵폭탄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하고 유럽의 주도로 원전을 이제부터 봉인하자. 인류는 원전에서 벗어나자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자체 원전을 봉인하기 시작했고요. 아시아 신흥국들한테도 잘 당근과 채찍으로 유도하면서 거의 반강제, 반회유 그런 식으로 정치권을 압박을 하면서 니들도 임마 빨리 저기 원전 꿈도 깨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다 덮어 해서 그 흐름을 우리도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미중 갈등 번지고 패권전 번지면서 디커플링 되면서 서로 에너지 자국, 자원 민족주의가 되면서 너도 나도 봉인해 두려던 원자력을 다시 급하게 뚜껑 덮으려는 거를 야야 뚜껑 덮지 마봐 하면서 다시 다 경쟁적으로 되살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3년 전부터. 즉 서로 돕고 믿지는 못할 망정 서로 반목하고 이겨먹으려만 드는 이런 사상 기조가 전 지구를 갑자기 경색시키면서 인종과 민족, 이념 간의 차별과 무력 경쟁이 다시 격화되었고 그러면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손잡고 환경오염이나 미래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했던 것이 갑자기 지금은 누가 죽든 상관없이 당장 내가 너보다 오래 살기만 하면 돼 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눈이 멀면서 원전 정책이 급 유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들 보시면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 되살아나는 원전 신화. 유럽이 탈원전을 하려다가 10년 만에 유턴을 했다.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려고 한다. 근데 정말 뭐 이쪽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니까 이쪽 지역이니까 지진은 원래 매번 나던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최욱후 이 자식도 그 괜히 또 막 이상기후 환경재앙 뭐 또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지금 그 이권을 쪽쪽 빨아먹는 그 산업 세력들과 이걸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는 그 좌빨 세력들처럼 괜히 지금 쓸데없는 매번 일어나던 일인데 과장해서 지금 겁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지진 발생 빈도입니다. 지금 최근 2021년, 2022년, 2023년 사이에 지금 보시면 진도 6 이상의 지진과 빈도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024년만 1월달만 보면 시카 원전 있는 노토반도에 일어났던 지진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진이 계속 수없이 많은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상기후가 환경재앙이 괜찮다 문제없다 했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폭증하는 것처럼 지진 화산 때 역시도 지금 3년 전부터 더 이상 이제 이상 기후의 어떤 영향으로 지각의 변동이 그 전까지는 몇백 년 동안 지진의 통계를 신라시대 때부터 봐도 이런 일은 가끔 100년에 한 번 이 정도 수준의 지진은 올까 말까였다라는 건데 꾸준히 그 일본이나 대만 지역에서 기록한 걸 보면은 3년 전부터 갑자기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3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 그래프 보이시죠? 2023년, 2022년에서 2013년 넘어오면서 더 심해지고, 금년 1월에는, 금년부터는 정말로 뭔 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지역 그 지역이고요. 대만 거 보여드릴게요. 대만 역시 2000년부터 지금 20년 동안인데, 지금 보시면 2022년도부터 갑자기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갑자기 솟아나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뭐 저기 하와이 화산도 크게 터졌었지만, 이 불과 얼음의 나라라 불리우는 저 북극해 근처에 아이슬란드 역시 있죠. 거기도 여기 환태평양 불의 고리처럼 늘상 화산 분화가 일어나는 데입니다. 지각이 막 맞물려서 난리가 나는 데기 때문에. 거기도 맨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별명이 불과 얼음의 나라죠. 왜? 얼음으로 덮인 추운 나라인데 맨날 저기서 화산대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해가지고 불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난 1년 사이에, 최근 1년 사이에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작년에서 금년 넘어오면서 아이슬란드에서 무려 4번의 화산 분화가 있고 막 도시까지 용암이 밀려온 거 뉴스들 보셨죠?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1년 사이, 2년 사이, 3년 사이, 그리고 그 기울기는 점점 더 빨라져서 2024년은 정말로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바로 주변에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1월 1일부터 지금 4월까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진도 6 이상의 큰 지진이 벌써 몇 개입니까? 그리고 특히 3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4월 4일까지는 거의 저 태평양에서부터 대만, 일본, 후쿠시마까지 쉬지 않고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거의 날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지진 때 원전은 얼마나 있나 보겠습니다. 원전에서 탈피하자 해놓고 다시 이제 세상이 팍팍하게 돌아가면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핵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순입니다. 원전 현황이. 그림으로 보시죠. 중국입니다. 여기 지금 어유 몇 개입니까?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붙여놨죠. 이번에 대만 대지진이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지금 방사능 지진이 어느 한 군데라도 영향을 받아갖고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타고 황사, 미세먼지 밀려오듯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직격으로 온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일본까지 해서 볼까요? 일본은 뭐 사방에 원전이 뭐 갈치 지느러미처럼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만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을 거라고 하죠.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경북 울진만 생각하는데 동해안부터 쭉 해서 남해안, 전라도까지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뜨뜻해요. 여기가 아랫목이에요. 보일러가 후끈후끈합니다. 원자력 보일러가 이렇게 몰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 아까 본 것처럼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진도 6 이상의 지진은 오직 이 부분에서만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장 밀집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많이 지어놨고요.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거고요. 이 좁은 지역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진도 6 이상의 잘못 건드리면 무조건 원전이 터지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나라에 뭔 일이 생겨서 방사능이 누출돼도 절대 사실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전력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2021년도 6월에 이 중국의 홍콩 근처에 있는 중국의 타이산 원전에서 당시에 중국 측은 부인을 했지만 인재의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 조사도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철저히 막으면서 계속
사고라고 부를 만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은폐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어떤 합작한 회사였죠, 이때.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때 뭔 문제가 있었다고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사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 그거를 피해를 다 막고 품겠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공동으로 그걸 조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와야, 야, 이건 니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도 되니까 공동조사단 파견해서 진짜 문제가 없나 보자 하는 건데, 지들 나라에서 뭐 문제가 터졌고 지들이 아무것도 괜찮다는데 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죠. 대충 그 당시 이 정도 영향이 갔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방사능이 어떤 문제가 됐을 거다. 당장 사람들은 안 죽죠. 몇십 년 뒤에 이제 암으로 다 죽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의 전 세계적인 변화, 아까 본 것처럼 뭐 그린란드, 뭐 그다음에 작년부터 뭐 하와이, 또 요새 일어나는 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의 지진, 요런 것들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12만 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12만 년 만의 변화. 지구 대격변이죠, 사실상. 예. 12만 년 전에 어떤 문명이 한번 다 물속으로 깔아앉았을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뭔가가 지금 조짐이 보이죠. 저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이 불러들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그전부터 꾸준히 이상기후, 기후재앙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해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다 얘기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 대충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몇십 년 전부터 심각해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지금 오히려 이 지구인들이, 기득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선동하는 대로 휘둘리면서 이것이 음모냐, 조작이냐, 유사 거학이냐, 혹은 좌빨의 선동이냐, 혹은 우빨의 선동이냐를 놓고 아웅대다가 이미 골든타임을 크게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하늘의 제트기류가 바뀌었고요. 작년부터는 바다의 해류도 바뀌었고요. 이제 그 영향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단 지난 150년 동안에 무려 지구가 지난 4만 년 동안 열심히 축적해왔던 석유와 가스 지하수를 150년 만에 다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뽑아내다 보니까 땅속의 밀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라는 팽이가 돌고 있는데 땅속의 밀도가 이렇게 변화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전축까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지각과 멘틀층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벡터의 힘이 가해지면서 전 세계의 화산 지진대가 다시 살아나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짚어왔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면서요. 1년 전에 2023년 4월 10일에 지구온난화가 과장된 건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놓쳐왔나 마지막 골든타임들을 봤고요. 또 작년 말에는 연말 시리즈에서 기후위기를 2번에 걸쳐서 다루면서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마지노선이 엄청나게 또 한 번 앞당겨졌다. 지금 당장 인류 멸종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 했는데, 그와 다르게 미중 갈등 심해지고 패권 갈등 심해지면서 기후변화협약회의 국제회의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서로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다 저놈들 탓이에요 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COP28, COP28 회의장에서는 각자의 뭐 중동 지역의 뭐 숨은 진짜 알력들, 브릭스 그런 거 나오면서 오히려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자는 게 다 어그러져 버리고 완전히 파토가 났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그때 전해드렸었습니다. 기후 위기, 환경 위기,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는 거 꼭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하고 관심도 없어갖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관련 지식을 조금 많이 좀
현실을 알고 같이 좀 뭔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반백년에서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저는 이런 데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짚어왔었는데요. 제가 관찰해온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한 10살 그 정도 될 때는요, 한 반에 60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2부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반 60명이 오고 오후반에 그 교실에 60명이 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예. 그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졌죠. 콩나물 교실이었죠. 한 학년에 뭐 12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각각 12반씩.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당시에 그 나이에 우리는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이란 병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 병을 앓는 친구를 주변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국에 아파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때 아파트를 짓는데 몸에 좋지 않은 시멘트와 폐기물을 섞어가지고 무작정 다 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호르몬이죠.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조금 있었지만 모두가 당장 전 국민이 아파트를 사고 그걸 사두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보면서 강남이 뒤집어진다 하면서 전부 그 아파트가 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다, 환경 폐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누군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집값 떨어진다, 쉬쉬, 어디 우리 아파트에 대고 음해질을 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그런 얘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국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아파트에 열광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한 이후로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비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채 20년도 걸리지 않아서 나타난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화학약품이 잔뜩 첨가된 인스턴트 식품을 먹기 시작했고요.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저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돼, 엄마가 해준 나물 된장찌개 먹어 했지만 땅에 잔뜩 농약을 뿌리면서 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또 그런 몸에 안 좋은 화공약품들 치고 인스턴트 식품 나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굉장히 우려했지만 당장 그것이 전해주는 편리함과 또 산업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들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당시에 그거 먹는다고 당장 안 죽어,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라면서 다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 동네에서 한 명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 3명 중에 1명의 사인 죽는 원인이 암입니다. 사인이 아니고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 이것도 몇십 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당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지구가 이대로 환경오염을 방치하면 2050년쯤에는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1.5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거고 해수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계절과 기후가 지금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악성으로 바뀌면서 인류와 전체 생태계를 위협할 거라고 당시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당시에 그런 1980년대부터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어떤 영향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산업적 이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매번 모여서 지금부터 대비해보자 하는데 합의가 잘 지켜지질 않았고요. 거기에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와 또 새로운 친환경 기조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가 알력이 생기고 서로 기싸움이 붙어본데 여기에 또 그 정치에서 로비를 받는 정치권까지 엮어 들어가면서 이것이 세력들 간의 이익 싸움으로 비화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21세기 들어서 제가 지금 크면서 쭉 관찰해 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이것을 또 정치권들끼리 진영 논리로 전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환경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구산업 세력군과 신친환경 세력 산업권, 또 그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 또 그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진영 논리를 또 전염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는 실존적 문제이고 1980년대부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2050년에 작살난다 했는데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산업과 정치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뭣도 모르고 대신 싸워주는 정치병에 걸린 홍위병들만 생산해내서 맨날 댓글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다들 손을 놓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몇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그 사태, 2050년에 닥칠 거라는 그 사태가 지금 20년 더 앞당겨져 가지고 2030년도에 지금 닥치게 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에게 과거에 어떤 사계절이 있었고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나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믿지를 않고 어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렇게 기후와 환경이 변해왔는지도 전달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4월인데도 봄장마처럼 비가 오죠, 계속. 오늘 좀 듣기 힘든 소리, 걱정스러운 소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안 하는데 1년에 이제 몇 번씩은 하는데 한두 번씩은 지진이 또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얼마나 지금 상태가 큰 흐름으로 봐서 어떤 양상으로 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계속 싸우면서 서로 뭐 원전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핵무기 경쟁을. 그 방향으로 가면 제일 피해보는 건 지구상에서 어디냐. 한반도 동서남북 우리입니다. 인류가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